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MIT 테크 리뷰 3, 4월호에서 2022년 10 Breakthrough Technologies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도 있었고 그리고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AI 기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나 바이오, ICT 여러 분야에서 10가지 기술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분 증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분 증명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지분 증명은 갑자기 등장한 기술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연구가 되었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이더리움에서 올해의 채굴의 방식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MIT 테크 리뷰에서 2022년 브레이크 스루 기술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분 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작업 증명과 비교를 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에 발생한 거래 내역을 담고 있는 블록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발생한 거래 내역을 가지고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채굴이라고 부르죠. 그 채굴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유명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작업 증명이고 두 번째가 지분 증명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 작업 증명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을 하려면은 복잡한 수학 연산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채굴자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수학 연산을 풀고 신규 블록을 생성한 채굴자에게 보상을 주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는 컴퓨터 파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높을수록 수량이 많을수록 유리하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작업 증명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사용이 많고 탄소 배출이 높습니다. BBC에서 캠브리지 대학교의 비트코인 전력 소비 지수를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이 연간 어느 정도의 전력을 사용을 하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평균적으로 120에서 140 테라와트시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국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30위권 정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520 테라와트시 정도쯤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한 27에서 28%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가 좀 높은 국가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국가들인 아르헨티나라든지 폴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의 전체 사용량하고 비트코인의 전력 소비량이 거의 유사하죠. 상당히 높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소비의 중심에는 작업 증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게 지분 증명이었는데 지분 증명 방식이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도 조금씩 세부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더리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분 증명은 작업 증명처럼 먼저 채굴한 채굴자에게 보상을 주는 그러한 구조는 아닙니다. 일정한 이더, 최소 32이더를 예치를 한 채굴자들 대상으로 해서 채굴 기회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채굴 기회를 부여받은 채굴자가 채굴에 성공을 하면은 보상을 받고 채굴 기회를 부여받은 채굴자임에도 불구하고 채굴에 실패를 하거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예치한 이더에서 차감을 당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처럼
복잡한 연산을 풀 것도 없고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파워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따라서 에너지 소비나 탄소 배출도 훨씬 줄어드는 그러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분 증명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4가지 장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 소비가 적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 증명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에 따르면은 이더리움의 채굴의 방식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가 99.95%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채굴 진입이 낮아집니다. 작업 증명 방식은 컴퓨터 파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채굴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을 상당히 구비를 해야 됩니다. 대규모 자본을 초창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지분 증명에서는 그렇게까지 컴퓨팅 자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굴 시장에 뛰어드는 어떠한 진입 장벽이 작업 증명에 비해 가지고서는 훨씬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굴의 집중화를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증명 같은 경우에는 거대 채굴자 그룹들이 네트워크 형성을 해가지고서 이제 암호화폐 채굴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굴이 좀 집중화될 수 있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지분 증명 같은 경우에는 채굴자가 무작위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화가 좀 더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더리움 재단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작업 증명의 단점을 말씀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샤드 체인에 좀 더 적합합니다. 이 샤드 체인이라는 거는 이더리움 확장에 사용되는 것인데, 이 샤드 체인은 작업 증명보다 지분 증명이 좀 더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분 증명의 단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분 증명은 아직까지 증명이 덜 됐습니다. 작업 증명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도입된 이후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경험이 축적이 되어졌죠. 그래서 51% 공격이라든지 채굴의 집중화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갈 건지에 대해 가지고서도 많이 연구되고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 지분 증명은 아직까지 검증이 좀 부족합니다. 당연히 여러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시행착오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채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더를, 즉 암호화폐를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2 이더가 최소한의 예치 이더인데, 32 이더면은 지금 이더리움이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38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억 정도, 1억 2천만 원 정도 예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쉽사리 할 수 있는 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 증명이 채굴 집중화에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분 증명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32개의 이더를 예치하게 되면은 하나의 채굴 노드로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에 64개의 이더를 예치하게 되면은 2개의 채굴 노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더를 예치할수록 더 많은 채굴 노드로 인정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굴 기회를 랜덤하게 부여를 하더라도 채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대규모 이더를 가진 채굴자들에 의해 가지고서 채굴의 집중화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전환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에는 꼭 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일어날지 아니면 또 연기될지 이것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 작업 증명에 대한 에너지 과다 사용과 탄소 배출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비판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분 증명에 대해서도 약간은 문제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로 인한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크니까 이 채굴의 방식이 전환이 되는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상당히 영향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분야로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